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요즘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시나요? 돈이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빚은 점점 늘고 저축은 생각보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10년 사이 6070세대가 겪는 경제 현실은 조금 기이할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빚은 늘어나고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빠듯한 분들이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집값 폭등, 물가 상승,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그리고 금융 구조 문제까지 겹쳐서 나타난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빚을 지고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작은 행동 하나가 실제로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6070세대의 경제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득은 어떻게 변했고 빚은 얼마나 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지 한 걸음씩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시나요? 돈이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빚은 점점 늘고 저축은 생각보다 없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6070세대가 처한 경제 현실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부채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먼저 소득부터 볼게요. 과거에는 은퇴를 앞두고 조금만 더 일을 하면 생활이 충분했지만 요즘은 정년을 채워도 연금과 저축만으로 기본 생활조차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거나 맞벌이가 아니었던 분들은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죠. 게다가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보세요. 배추 한 통, 계란 한 판 사는 것만 해도 예전과 비교하면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연금만으로 생활하려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도 병원비나 건강관리 비용 등 필수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 감소뿐만이 아니에요. 집값 폭등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만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죠. 오히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면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6070세대의 평균 부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카드 대금, 생활자금 대출, 친척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하면 은퇴 후 월급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빚 상환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은퇴 준비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나중에 연금으로 해결하겠지 하고 계획을 미루다가 정작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준비 부족은 결국 생활비 부족 대출 의존 빚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주변과 비교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나만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걸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세대가 겪는 구조적 현실이라는 걸 알면 마음을 조금 더 다잡고 현실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소득, 지출, 부채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빚과 상환 계획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왜 많은 6070세대 분들이 빚에 시달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금융권 구조와 고금리, 카드 대출 의존입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단순히 이자가 붙는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론 이자가 점점 불어나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은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고 결국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 카드 대금이 밀리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이었지만 몇 달만 지나도 몇십만 원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생활비 때문에 다시 카드를 쓰거나 부족한 돈을 다른 대출로 메우다 보면 돈을 갚으려고 돈을 빌린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일반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눈을 돌리게 되죠.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지만 이자가 붙으면서 결국 몇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분들은 그냥 작은 생활비 대출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금융 시스템 자체가 6070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요즘 금융 시스템은 신용점수, 소득 증빙, 디지털 접근성 등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역설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의존하는 것이 바로 카드와 소액 대출입니다. 이번 달은 카드로 해결하고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자가 붙고 다시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를 쓰게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빚의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버리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소액만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갚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금융권 구조와 고금리, 카드 대출 의존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구조 안에 들어가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 정도 카드 생활비가 밀린다고 해봅시다. 연체 이자가 붙고 부족한 돈을 또 다른 카드나 소액 대출로 메우죠. 몇 달만 지나도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 수백만 원이 되고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더 큰 대출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조금만 빌리면 되겠지 하던 생각이 어느새 수천만 원의 빚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대응 방법은 먼저 내 빚과 이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조금씩 갚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빚, 이자율, 상환 기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계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융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빚이 불어나면 불안감이 커지고 잠도 설치고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계획을 세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주변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앞서 금융구조와 고금리가 6070세대 빚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구조적 원인, 즉 연금저축 부족과 생활비 부담, 물가 상승 문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연금이나 저축으로 나중에 해결하겠지 하고 생각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공적연금이 매달 들어오지만 요즘 물가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 약값, 의료비 등 매달 나가는 필수 비용만 생각해도 연금만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생활비 부담은 은퇴 후 점점 커집니다. 특히 건강관리 비용이 늘어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약값, 병원 진료비, 건강보조식품 비용까지 더하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카드와 대출에 손을 대게 되죠. 결국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다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젊었을 때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 집 마련, 매달 생활비로 여유가 없었다면 은퇴 시점에 남은 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예를 들어 집 수리나 차량 고장, 의료비 발생 같은 경우 곧바로 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그리고 물가 상승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생활비는 꾸준히 올랐지만 연금과 고정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로 충분했는데 하던 생활비가 이제는 빠듯해지고 그 결과 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즉,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니까 재정적 압박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갑작스런 건강 문제, 병원비, 집 수리나 보일러 고장, 자녀 결혼 비용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면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이어지고 빚이 쌓이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생활비 구조와 물가, 연금 수익률 자체가 이미 은퇴 후 생활에 충분치 않도록 설계돼 있어 누구라도 충분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활비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변동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스 요금 절약, 식료품 할인 활용, 의료비 지원 확인 같은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연금 저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매달 받을 연금액, 기존 저축 잔액, 예상 지출을 계산해 앞으로 필요한 금액과 부족한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대출을 줄이고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상금, 보험, 정부 지원금 활용 등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한 안전망을 확보하면 대출과 카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작은 준비라도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통장 잔액이나 대출 숫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6070세대 분들이 겪는 불안, 죄책감, 주변과의 비교,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연결된 심리적 부담을 이해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먼저 불안부터 살펴볼게요. 매달 카드 결제일,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혹시 더 큰 빚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식사 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점점 피곤해지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다음은 죄책감입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는 생각이 계속 생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준비를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개인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
연금 구조, 금융 시스템, 예상치 못한 생활비 등이 얽히면서 생긴 현실이에요. 즉,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주변과 비교하는 심리도 살펴볼게요. 옆집 이웃은 손주 돌봄도 여유롭게 하고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비교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마음만 지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은 건강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 소화불량, 혈압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다시 생활비 부담 빚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죠. 즉, 마음과 몸이 함께 지치지 않도록 심리적 관리와 생활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까운 가족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금융 상담이나 복지 지원을 활용하세요. 작은 행동, 예를 들어 지출 목록 작성, 상환 계획 세우기, 생활비 구조 점검. 이런 것만으로도 불안감과 죄책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빚과 생활비 부담, 불안과 죄책감이 겹치면 하루하루가 힘들 수 있지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실천하면 마음과 생활 모두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생활비와 지출 점검, 연금과 저축 확인, 예기치 못한 비용 대비, 정부 지원 활용, 상담까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빚과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 안정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6070대 분들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도 되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도 떠오를 거예요. 먼저 김정수 씨 67세 이야기입니다. 정수 씨는 평생 작은 제조업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은퇴 전까지는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몇 장으로 생활비를 메우기 시작했죠. 이번 달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의료비와 공과금, 집 수리비 등이 겹치면서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수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고민만 했어요. 그러다 결국 금융 상담을 받아 빚 구조를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엔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박영애 씨 65세 사례입니다. 영애 씨는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소액 대출과 카드 결제를 반복하게 되었죠. 주변 친구들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 교육비까지 여유롭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과 금융 상담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빚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이 사례의 공감 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가족 부담이 얼마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훈 씨 70세 이야기입니다. 재훈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로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면서 빚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재훈 씨도 처음엔 스스로를 자책하며 외로움을 느꼈지만 상담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하고
생활비 구조를 재점검하면서 점차 부담을 줄일 수 있었죠. 여기서 핵심 공감 포인트는 혼자 고민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상담과 계획이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과 예상치 못한 사건, 심리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생활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공감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조금씩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럼 우리 6070세대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은 소식은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정부 지원금과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긴급생활지원금, 건강보험 경감, 무료 검진 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지만 실제로 자격이 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고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생활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부채 관리입니다. 이미 빚이 있다면 그냥 갚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카드 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고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우선 상환 계획을 세워보세요. 필요하면 금융 상담을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숫자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조금씩 갚아야지가 아니라 실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면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절약과 구조 점검도 필수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생활비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료품은 할인 쿠폰이나 공동 구매를 활용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 혜택과 무료 검진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카드와 대출 의존을 줄일 수 있고 심리적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빚과 생활 부담 때문에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더 지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으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카드 결제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정부 지원금 조회부터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작은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지난 10년간 6070세대가 겪은 경제 현실을 이야기했죠.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집값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현실,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말이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두 가지 큰 구조적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금융 구조와 고금리 카드 대출 의존으로 인해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 둘째, 연금과 저축 부족, 생활비 부담,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빠듯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부담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불안감, 죄책감, 주변과 비교하며 느끼는 압박,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겹치죠. 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결책과 예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정부 지원금과 복지 제도를 챙기고 부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며 생활비를 점검하고 절약하는 작은 노력,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과 고민을 나누며 심리적 안정까지 챙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그 성취감은 다시 자신감을 만들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카드와 대출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부 지원금, 연금, 복지 제도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매달 생활비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영상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정보와 해결책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지출 점검, 지원금 확인, 작은 목표 설정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빚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